그녀는 내 이름을 먼저 알고 있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건 그녀와 사귄 후 한참 뒤의 일이다. 처음 만난 건 작년 11월이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나는 혼자 노트북을 펴고 앉아 있었다. 마감이 이틀 남은 기획서를 붙들고 있었는데 맞은편 자리에 그녀가 앉았다. 별 생각 없이 흘끗 봤다가 더 보게 됐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책을 읽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로 1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자세가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오래 그렇게 있어온 사람처럼. 카페를 나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박준혁 씨, 벌써 가시나요? 나는 멈췄다. 네? 그녀가 머쓱해하며 작게 웃었다. 죄송해요. 이름을 봤어요. 나는 내 가방과 옷을 훑었다. 사원증 같은 건 없었다. 회사 출입증은 가방 안에 있었다. 어디서요? 아까 노트북 화면에 이름이 있던데요. 노트북 화면. 기획서. 기획서 상단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게 맞은편에서 보였을까? 각도가 됐을까? 나는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게 실례인 것 같아서. 아, 네. 들어가 봐야 해서요. 네, 그렇군요. 그녀는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다. 그게 전부였다. 집에 오는 길에 나는 그 장면을 계속 되감았다. 별것 아니었다. 그냥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인사한 것뿐이었다. 근데 왜인지 불편했다.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불편함. 이름은 이은서였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건 사흘 뒤.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였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옆자리에 앉았다. 의도적으로 고른 게 분명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거의 매일요. 저도요. 근데 그쪽을 저번에 처음 봤어요.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저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했다. 은서 씨는 말이 많지 않았다. 내가 뭔가를 물으면 대답했고 대답은 항상 정확했다. 근데 뭔가 한 박자 느렸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녀가 내 말을 듣고 나서 잠깐 정말 짧은 순간 어딘가를 보고 나서 대답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찾는 것처럼. 카페를 나오면서 그녀가 말했다. 항상 아메리카노 마시는 줄 알았는데 라떼네요? 아, 오늘은 좀 달게 마시고 싶어서요. 원래는 아메리카노죠?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가 잠깐 멈췄다.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그거였다. 그 문장 하나.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다. 은서 씨는 세심한 사람이었다. 아니, 세심한 게 아니라 정확한 사람이었다. 처음엔 그게 그냥 잘 맞는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걷다가 편의점을 지나쳤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그녀가 말했다. 삼각김밥 지금 먹고 싶죠? 나는 멈췄다.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에 써 있어요. 삼각김밥이라고요? 아니, 뭔가 먹고 싶다는 게 삼각김밥은 그냥 제 추측이에요. 나는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참치마요를 집었다.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맛이었다. 항상 고민 없이 집는 맛. 그것도 알았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녀가 살짝 웃었다. 이거 좋아하시나 봐요. 이건 정말 그냥 추측이에요. 나는 믿었다. 믿고 싶었으니까. 사귄 지 2달쯤 됐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나의 어릴 적 얘기를 했다. 초등학교 때 전학을 많이 다녔다고,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웠는지. 혼자 도서관을 많이 갔어요.
내가 말했다. 사서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방과 후에 거기서 숙제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거기가 마포도서관이었나요? 나는 멈췄다. 왜 마포도서관이라고 해요?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마포구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침묵이 흘렀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아, 그래요?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렇게 또 넘어갔다. 집에 와서 우리 대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내가 마포구에 살았다는 말은 없었다. 어릴 때 전학을 다녔다는 말도 없었다. 도서관 얘기는 그날 처음 꺼낸 거였다. 근데 그녀는 마포 도서관이라고 했다. 실제로 내가 다닌 도서관이었다. 어느 날 나는 이사 온 이후로 한 번도 열지 않은 박스를 뒤졌다.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는 박스. 학창시절 앨범, 상장들, 일기장, 앨범을 펼쳤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사진이었다. 버스 앞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 나는 오른쪽 끝에 서 있었다. 사진 왼쪽 끝, 화면 밖으로 반쯤 잘린 위치에 뒷모습이었다. 긴 생머리, 비슷한 키. 나는 눈을 찡그렸다. 흐릿한 사진이라 확실하지 않았다. 수학여행 장소에 관광객이 있었을 수도 있다. 아무 여자나 다 비슷해 보일 수 있다. 나는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펼쳤다. 나는 자세하게 다시 사진을 봤다. 그 뒷모습의 옷이 은서 씨가 자주 입는 코트와 너무 비슷했다. 그리고 아까와는 다르게 여성의 모습이 어린 나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앨범을 덮고 한참 그냥 앉아 있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어딘가를 걷고 있었다. 골목, 복도, 운동장, 도서관. 장소는 매번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항상 내가 어릴 때 있었던 장소였다. 그리고 항상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 뒷모습이거나 옆모습이거나. 한 번도 정면을 본 적이 없었다.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발이 움직이질 않았다. 한 번은 겨우 가까이 다가간 적이 있었다. 어깨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나는 잠에서 깼다. 새벽 3시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상하게도 무서운 느낌이 아니었다. 그냥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걸 본 것 같은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 폰을 들었다. 은서 씨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췄다. 새벽 3시에 연락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연락하기 전에 든 생각 때문에 그녀가 과연 자고 있을까? 한 번도 그녀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상하게 늦은 밤에도 이상하게 이른 새벽에도 문자에 항상 즉시 답이 왔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냥 폰을 내려놨다.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검색했다. 이은서, 서울, 번역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SNS가 없을 수도 있다. 요즘은 그런 사람도 있다. 채팅 앱에서 은서 씨의 프로필을 열었다. 프로필 사진에는 은서 씨 사진이 있었다. 우리가 함께 갔던 카페 창가에서 찍은 것. 내가 찍어준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봤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그녀의 사진을 찍어줬었다. 분명하게도 그날 카페에서 창가 빛이 좋아서 내가 찍어줬다. 근데 내 폰 갤러리에 그 사진이 없었다. 분명히 내 폰으로 찍었는데
나는 갤러리를 처음부터 뒤졌다. 없었다. 휴지통도 뒤졌지만 그녀의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다. 폰 설정 저장 공간 사진 항목을 열었다. 그날에 대한 사진 용량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 프로필에 있는 사진은 내 폰으로 찍었는데 내 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진이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은서 씨를 만났다. 만나야만 했다. 나는 아까 앨범에서 본 사진을 폰으로 찍어왔다. 흐릿하고 구겨진 필름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라 화질이 더 엉망이었다. 그래도 꺼냈다. 은서 씨, 이거 봐요. 그녀가 폰을 봤다. 수학여행 단체 사진인데요. 사진 왼쪽에 있는 뒷모습. 사진에 있는 그 사람, 혹시. 나는 끝을 잊지 못했다. 그녀가 사진을 오래 봤다. 표정이 없었다. 내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준혁 씨, 중학교 때의 사진인가요? 네, 그때 준혁 씨는 행복했나요? 나는 멈췄다.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갑자기 왜요? 그냥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혼자 도서관 가고 혼자 수학여행 버스에서 창문 보고. 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버스에서 창문 봤다는 말 한 적 없는데요. 은서 씨가 나를 봤다. 그랬어요? 네, 제가 상상한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저랑 많이 다닌 아이면 수학여행 버스에서 혼자 창문을 볼 것 같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논리적이었다. 충분히 설명이 됐다.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했다. 설명이 된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집에 와서 나는 박스를 다시 뒤졌다. 앨범 아래에 일기장이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쓴 것. 나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없어서 몇 장 안 됐다. 첫 장부터 넘겼다. 11월 8일 수학여행 다녀왔다. 별로였다. 11월 20일 오늘 도서관에서 6시까지 있었다. 집에 가기 싫다. 12월 3일 추운데 집에 아무도 없다. 엄마는 일하러 갔고 따뜻한 데 있고 싶다. 나는 일기를 넘겼다. 12월 3일. 다음은 바로 12월 30일이었다. 그리고 손이 굳었다. 12월 30일 추운 거 알아요. 따뜻해질 거예요. 언젠가는. 12월 30일 날짜가 내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근데 그 아래에 다른 글씨가 있었다. 내 글씨가 아닌 또렷하고 단정한 글씨로. 나는 일기장을 닫았다. 나는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열어서 12월 30일에 적힌 글을 다시 봤다. 분명히 있었다. 내 글씨가 아닌 글씨로 내 일기장 안에. 손이 떨렸다. 나는 글씨를 오래 봤다. 모르는 글씨였다. 본 적 없는 글씨였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본 적 없는 글씨. 그런데 12월 30일 다음 장을 넘겼다. 빈 페이지였다. 그 다음도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다. 뒷표지 안쪽, 거기에도 같은 글씨가 있었다. 날짜도 없이 딱 한 줄. 다 읽었어요?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덮고 오래 그냥 앉아 있었다. 그게 뭔지 몰랐다. 무섭다고 말하기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그런지 몰랐다. 일기장을 덮고 한참 그냥 있었다. 그러다 폰을 들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몰랐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결국 보낸 건 이것이었다. 내 일기장에 글 썼어요? 1시간이 지나서 답장이 왔다. 처음으로 즉시 오지 않은 답장이었다. 그날 당신이 너무 추워 보였어요.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봤다. 그날
12월 3일 중학교 2학년 아무도 없는 집 따뜻한 데 있고 싶다고 적었던 날 그때 그녀가 거기 있었다. 더 묻지 않았다. 물어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답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냥 폰을 내려놨다. 오래 앉아 있었다. 울 것 같았다. 왜 그런지는 몰랐다. 우리는 아직 만난다. 나는 더 이상 그녀가 뭔지 알아내려 하지 않는다. 그냥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이 지금은 괜찮다. 다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외로웠던 모든 순간들, 전학 간 학교, 혼자 간 도서관, 아무도 없는 집, 고시원 창문, 첫 회사 첫날 점심, 그 자리에 뭔가가 있었다. 나를 계속 지켜봐줬을 무언가가. 어제 그녀가 문자를 보낸 것을 아침에서야 확인했다. 오늘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나와요. 나는 얇은 코트를 챙겨 입다가 멈췄다. 이 문자가 어젯밤 11시에 왔었다. 나는 오늘 추울 거라는 걸 어젯밤에 몰랐다. 날씨의 말림도 오늘 아침에야 떴다. 추운 거 알아요. 따뜻해질 거예요. 언젠가는.